저번에 저희가 처음 뵀을 때도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양양으로 온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 들깨 농사를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양양에서. 물론 양양이 들깨가 유명하지만. 하지만. 저는 고향이 양양이라서 귀농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지역을 고를 고민은 안 했죠. 바로 야양이래. 야양. 오랜만에 듣는 야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에서 허리띠 공장을 23년을 했어요.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고향 내려가서 나도 농사를 지어야지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2014년도에 그 엄마가 병이 크게 나서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귀농을 좀 앞당겼어요. 원래는 한 몇 년 후에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겨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2015년도 2월 달에 내려왔어요. 양양서 나고 자란 김양희 씨. 어려서부터 근방서 제일로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었대요. 공부 잘하던 맏딸은 광부로 일하던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죠. 없는 형편에 춘천역으로 유학도 보내줬다니까는요. 서울 유명 여대에 입학도 하고 사회 나와서는 허리띠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성 CEO로 활동해가며 참 치열하게 살아왔죠. 50대가 되자 고향에 돌아오기로 결심한 주인공. 아버지와 남동생이 짓던 농사에 뛰어들었는데요. 단순히 들깨, 옥수수만 심글 게 아니라 지대로 사업을 해야겠다 구상을 합니다. 아버님이 그러면 농사를 이렇게 짓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버지는 여가 본토백이에요. 아, 그러니까 옛날 이제 아버지가 들깨를 쭉 해줬겠네요? 들깨 옥수수 농사 계속 지어왔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농사 지어서 그냥 지인들하고 친척들 나눠주고 남는 거 조금 판매하고 이게 이제 어떤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내려와서 한 거는 그 농사 규모를 좀 더 키우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규모 있게 아니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제가. 자급자족하다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생활의 수단으로. 근데 사실은 농업이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이 있다고. 돈이 된다고. 돈이 된다고? 나는 처음부터 비전 이런 거 저희 못 알아듣거든요. 갑자기 순간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두통약 몰랐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려와서 사실 첫 번 1년은 내가 암만 양양이 고향이지만 그래도 오래 객지 나가 살다가 왔기 때문에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년은 그냥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작물 재배하고 이러는 분들 견학도 많이 하면서 배웠어요, 1년은. 각 지역마다요 농업기술센터며 귀농귀촌지원센터 그리고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농업교육 프로그램들이 꽤 다양하거든요. 거기서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같은 귀촌인들하고 네트워크를 맹글어서 정보도 나누고 십시일반 도와감에 1년을 투자해서 귀농에 필요한 거를 싹 다 배우고 활용을 했던 기래요. 그러니 준비를 단단히 한 만큼 실패도 줄일 수가 있었던 기죠. 똑똑한 사람은 뭐이 달라도 다르다야. 그러면서 이제 배웠던 게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벌리지 않고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이 자원만 잘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된다는 이제 확신을 가져서 나는 사실 뭘 안 벌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귀농하시는 분들은 소득작물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근데 나는 사실 그럴 여력도 없었고 뭔가를 벌릴 여력도 없었고 기왕에 이렇게 잘 갖춰진 이 기반을 좀 활용을 하자 해서 우리 집이 갖고 있는 자원 봄에는 이제 오가피 나무가 우리가 한 240그루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나무를 팔고 여름엔 옥수수 재배해서 옥수수 팔고 가을에는 또 우리 감나무가 한 10그루 정도 있고 밤나무가 또 160그루가 있어요. 그거 이제 팔고 아니 쉴 틈이 없으시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 송이 채취해서 팔고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판로를 잘 개척을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조금 다른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가능한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자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나는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현재 자기 위치를 잘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 자본, 노동력. 생각이 깊어지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본, 잘할 수 자본.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게 나는 이게 가능했어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해서 가진 거를 마크다 탈탈 털어서 올인하는 것만큼은 처음서부터 경계했던 김양희 씨.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내 주제를 알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거에 모험하듯이 비즈니스 투자하기보다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자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요. 그걸로 지지든 볶든 해야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수확한 농작물은 무조건 내다 팔아서는 목돈 맨지는 건 꿈도 못 꾸거든요. 그러니 가공품 맹그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 기래요. 그래 해서 부가소득을 올려감이 실패하지 않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도 성공한 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들깨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수익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집분들은 예를 들면 왔을 때 그런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일 관심사고 사실은 지금 그 가공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들깨가 평균 그 이제 조수입이라 그러거든요. 농사지어서 얻는 소득이 네. 한 평에 2,000원 잡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 작물 중에서 제일 낮다고. 한 평에 2,000원? 그래서 아까 4,000평이라고 하셨죠? 계산해봐. 해봐봐야 뭐. 안 되지. 안 되지. 800만 원. 근데 800만 원. 문제는 작년 같은 해는 그거조차도 안 된 거예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들깨 이렇게 심어놓은 게 다 죽고, 다 죽고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해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을이지. 그러니까 그 가공이 그래서 어떻게 파시는 가공을 해서 가공을 판매는 뭐 어떻게 나가서 시장 가서 판매하는 거예요? 직접.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반을 잘 활용한 거 하나 하고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내가 내려오면서부터 제일 처음 받았던 교육이 SNS 교육이었거든요. 영양군에서. 그 SNS 마케팅? 야. 다음 이 시간 김양희 씨가 들려주는 올바른 SNS 활용법과 예비 귀촌인을 위한 꿀같은 멘토링. 이게 다가 아니래요. 지역 SNS 기자단 활동까지. 아니 근데 잠은 언제 주무시나? 1분 1초도 허투루 안 쓰는 그녀만의 귀촌 노하우를 앓고 드릴게요.